이곳에 왔다는 자체부터가 우리한텐 새로운 시작이야. 와, 누굴까? 보나마나 또 양봉 될 사람이지 뭐. 자가용 타고 온 걸 보니 굉장히 부자인가 본데. 부자면 뭐라니? 우리 같은 애들은 크다고 데리고 가지도 않는데. 그래도 어떻게 알아? 저번에 성우도 우리랑 나이가 같았는데 양봉호가 데리고 갔잖아. 그래 맞아. 성호 양부모도 자가용 타고 왔었어. 뭐하니? 네 차례야. 어서 해. 자, 너네 알았어. 빨치 누구야? 나 먼저 할게. 나라며. 야 나다 나. 나야? 나야? 아 먹었다. 아니야. 야, 봤냐 내가 하는 거? 우선 상담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왔을 뿐입니다. 그러실 테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곳을 찾아주시는 분들 모두가 다 처음엔 두 분과 비슷해요. 더러는 끝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그냥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만큼 이 문제는 어렵고 또 신중해야 하기 때문이죠. 원장님, 지금 저희들에겐 아이가 필요한 건 분명합니다. 집사람은 아직도 아이를 잃은 충격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빈자리를 채우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처음 들어오시면서 무슨 생각들을 하셨습니까? 저길 한번 좀 보세요. 저 애들 모두에겐 다 부모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곳을 찾아주시는 많은 분들도 그건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들 모두가 다 자신들의 애 같다는 말씀들은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막상 입양 조건을 얘기하다 보면은 상담이 깨지가 되는 경우가 더러 있죠. 입양 조건이 서로 맞지 않아서인가요? 뭐 그런 셈이죠. 저 아이들 스스로가 지금의 운명을 선택하지 않은 것처럼 제2의 인생 또한 타인에 의해서 선택받게 되길 기다려야 합니다. 때문에 저 아이들의 제2의 인생은 반드시 행복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것만이 저 아이들의 소외된 삶을 조금이나마 보상받는 길일 테니까요. 아이고, 이거 처음부터 제가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을 드린 것 같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아유, 자, 앉으시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양부모와 아이들 중 중요한 쪽은 아이들입니다. 입양을 원하시는 분은 아이를 데려가는 입장이지만 아이한테는 가정이란 하나의 세계를 준다는 엄청난 의미가 되죠. 그리고 또 어떤 가정에 입양되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생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요즘엔 입양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아이가 없는 집안에서 대를 이을 아들을 입양하는 경우, 또 집안이 적적하거나 형제자매가 필요해서, 또는 순수한 박애 정신으로 입양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저희 관계자들 역시 그래요. 이 불임 가정에 대를 이어준다는
그런 가정적인 의미를 떠나서 이 가정이 없는 아이한테 가정을 만들어준다는 그런 사회적 차원의 입양을 중요시하고요. 그걸 계몽 확대시켜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희들이 과연 한 아이의 행복을 책임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뭐 아이한테 진실한 사랑을 주고 부모로서 따뜻한 정으로 베푼다면은 그런 모든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리라고 생각해요. 가까운 시일 내에 저희들이 원하는 아이를 만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럼 예, 잘 알겠습니다. 미야 울지 마. 울면 바보야. 자, 오빠가 호해줄게. 안 아프지? 동생 잘 데리고 있지? 뭐라고 있었니? 내가 하는 말 사이에 남자애들이 장난하다가 예미가 도망갔어. 미야 들어가자. 오빠 그림 그려줄게. 일어나. 얘야, 네 이름이 뭐지? 이름이 뭐니? 형군데요. 형구? 왜 그러세요? 아니야. 왜 그래 당신? 당신은 못 느꼈어요? 어쩜 저렇게 우리 민재를 많이 닮았을까요? 비슷하긴 하군. 비슷한 정도가 아니에요. 비슷할 뿐이야. 자 갑시다. 예, 네 물건 나갑니다. 네, 네 슛. 조심해. 내 공. 민재야. 또 꿈꿨어. 여보. 우리 민재. 우리에게. 자 그만 잡시다. 내 잘못이에요. 내가 민재 또 쓸데없는 말. 한 번만이라도 엄마라고 불러줬더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눈을 떠서 이 엄마를 봐줬더라도 이렇게 마음이 아프진 않았을 텐데. 자 진정해요. 자.
형구라는 애 입양하면 어떨까요? 입양을 하긴 좀 큰 아이가 아닐까. 어차피 민재 또래를 하려고 했잖아요. 민재도 지금 살아있으면 10살이에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 일 보고 나니까 딴 생각은 전혀 못하겠어요. 결정해요, 여보. 보이건 원장님 만나야 되겠어요. 자, 드세요.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형구가 그곳에 온 지 6년이나 됐단 말인가요? 4살 때 왔으니까 그렇게 됐네요. 그럼 친부모는 있었나요? 형구가 2살 때 교통사고로 아빠를 잃었다고 하더군요. 뺑소니 사고라 보상금도 못 받고 모자가 무척 고생을 한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그의 엄마가 형구를 저희한테 데리고 와서 1년간만 맡아달라고 하고 맡기고 떠났어요. 뭐 1년 동안 양육비도 보내고 그러더니만 그 후로는 소식이 끊겨버렸어요. 그럼 친권을 포기한 셈인가요? 5년 동안이나 소식이 없는 걸로 봐선 친권을 포기한 거나 다름없다고 봐야 되겠죠. 형구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극장에서 간판을 그리던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그런지 형구가 아주 그림을 잘 그려요. 언제쯤 형과 함께 지낼 수 있을까요? 글쎄 그건 뭐 누구세요? 엄마가? 아니 이게 어떻게 아유, 문이 열려 있구나. 이래 별일 없었니? 네. 아유 손님이 와 계시는구나. 괜찮아요, 엄마. 저 보이곤 원장님이세요. 제 친정 어머니세요. 아유 예 그러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 민경숙이라고 합니다. 아 예. 양 잘 드린다고? 그래요, 엄마. 너 지금 정신이 있는 애니 없는 애니? 양자 얘기가 대체 왜 나와? 민재를 닮은 아이가 있어요. 나이도 민재 또래고 꼭 민재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남의 자식을 데려와. 네 자식 낳을 생각은 안 하고. 엄마, 저 다시는 애기 못 가져요. 뭐야? 유산한 뒤로 난소 제거 수술을 받았어요. 아이 그렇다면은 달리 방법이 있지 않니? 그 저기 뭐냐 시험관 하기라든가. 그래 신서방은 뭐라고 하대? 그이가 먼저 입양 얘기를 꺼냈어요. 지금 마음이야 그렇겠지만은 어떻게 평생 제 핏줄 하나 없이 살 수 있겠니? 그이 막내라서 대를 이어야 할 책임도 없고 또 그렇게 핏줄 찾는 사람 아니에요. 하지만 세상에 제 자식 낳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니? 밖에서 아이를 나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그인 양자유인 싫다는 거예요. 남의 자식을 키운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 아니다. 잘 생각해서 해. 그분들 아주 좋으신 분들이야. 형걸 훌륭하게 키워주실 분들이란다. 물론 여기 있어도 형군 공부할 수 있지. 하지만 대학도 가고 더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잖아. 응? 전 공부 조금 해도 괜찮아요. 여기서 살고 싶단 말이야? 네.
친구들과 헤어지기 싫어서? 사람들은 항상 만나고 또 헤어지고 그런단다. 보고 싶으면 놀러 와도 되고. 형구야, 왜 그러고 있니? 원장 선생님한테 혼났니? 그럼 며칠 전에 자가용 타고 온 사람들 있지? 나한테 이름이 뭐냐고 물었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날 양자로 삼겠대. 그러니 잘 됐다. 난 가기 싫어. 왜? 선이 너랑 미랑 헤어지기 싫어. 딸기 드세요, 여보. 아니, 당신 그렇게 밝은 얼굴 한 지가 얼마만이야? 내가 그동안에 그렇게 우울해했어요? 아이, 말해 못해. 그랬을 거예요. 당신이 힘들었으라는 거 잘 알아요. 진작 내 말을 들었어야 했어. 그래요. 지금이라도 마음을 정하고 나니까 이렇게 잘 됐구나 싶을 수가 없어요. 마치 민재가 어디 먼데 여행을 갔다가 돌아올 때 기다리는 마음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여보, 이건 분명해. 민재가 아니라는 거. 그건 중요한 문제야. 알아요. 하지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오히려 민재를 생각하면서 대하면 그 애가 더 소중해질 수도 있다고요. 자, 어쨌든 그 애가 오기 전에 민재 방 깨끗이 치워놓도록 해. 민재 방에 있는 물건 다 내다 버리고. 버리라고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당신은 어떻게 민재 물건을 버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 그게 새로 데려올 아이에 대한 최소한의 마음가짐 아니겠어? 10살이면 작은 나이 아니야. 다른 애 대역으로 와 있다는 거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나이야. 그렇다면 치우죠. 하지만 버릴 수는 없어요. 내 마음이 아직은 그렇게는 안 돼요. 부엌방에 두겠어요. 버려야 된다니까. 언젠간 해야 될 일이야. 버릴 수 있는 날이 온다면요. 원장 선생님, 형구 데리고 왔어요. 자, 형구 이리 와. 자, 작별 인사해야지. 응, 친구들한테. 잘 가요, 뭐야. 잘 있어, 강우야. 잘 있어. 잘 가. 잘 있어. 가지. 선이야, 잘 있어. 오빠 잘 가.
지내야 될지 모르겠구나. 하지만 우린 이제 한 식구야. 우린 형구의 엄마 아빠가 되는 거고 형구는 우리 아들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그래, 고맙구나. 그럼 이제부터 엄마 아빠라고 불러줄 수 있겠니? 네. 한꺼번에 전부 다 친해질 수는 없어. 같이 살면서 매일매일 조금씩 가까워지는 거야. 자, 여기가 형구 집이야. 여기가 안방이고 그리고 우리 주방, 목욕탕, 여기 골방. 그리고 저기로 한번 가볼까? 여기가 형구 방이야. 마음에 들어? 네. 이 방에서 형구 물건들이 하나씩 늘어날수록 우린 가까워지겠지? 그렇지? 네. 자, 그럼 이제 목욕부터 하는 거야. 형구 보면 까마귀가 친구하자고 그러겠어. 가자. 아, 팬티 입고 목욕할 거야? 아니, 자, 엄마가 씻겨줄게. 혼자 살래요. 아, 왜 부끄러워? 아빠한테 시켜달랄까? 여보, 형구가 부끄럽대요. 당신이 와서 시켜줘요. 맞아, 당신 나가 있어요. 아빠는 남자니까 우리 남자끼리 하자. 응? 알았지? 자, 벗어. 아이 차고. 아이 녀석 이거 찬물이야. 아이 녀석. 야야야, 저이 목에 때 좀 봐라 이거. 응? 아파요. 가만 있어. 배가 많이 고팠던 모양이구나. 천천히 많이 들어. 엄마가 제일 잘 만드는 음식이 이 불고기야. 맛있지? 네. 우린 이젠 한 식구야. 형군 우리 식구로 새로 태어난 거고 말이야. 많이 들어. 꼭꼭 씹어 먹어. 그래서 난 형구한테 새로 불러주고 싶은 이름이 있단다. 오래전부터 형구처럼 의젓한 애가 생기게 되면 주고 싶은 이름이 있거든. 민우라고. 금방은 좀 이상하겠지. 하지만 조금만 있으면 마음에 들게 될 거야. 너한테 꼭 어울리는 이름이거든. 신민우. 자, 어서 먹어. 응? 좋은 꿈 꾸고 내일 만나자. 네. 눈 감아야지.
당신 아이한테 너무 이른 거 아니야? 이름 지어준 거 말이야. 어차피 바꾸기로 작정했으면 우리 입에서 형구라고 불리워지는 걸 그 애가 익히기 전에 바꾸는 게 나아요. 내일 봐. 잘 그래, 가. 안녕. 잘 가. 선이야. 웬일이니? 그냥 미인 잘 있니? 응, 울진 않고? 똑같이 뭐. 엄마 보고 싶다고 매일 울어. 나도 자꾸 선이 너랑 미 생각이 나. 좋은 집에 가고선 뭘. 다들 너 부러워해. 그래도 난 새엄마 아빠가 무섭니? 아니 근데 왜? 그냥 이거 너 써. 딸 다 주면 넌 뭘로 쓰고? 난 집에 또 많이 있어. 니네 새엄마한테 혼나면 넌 어쩌려고? 친구 줬다고 하면 돼. 혼 안 나. 자, 가자. 미가 기다릴 테니까. 응. 또 놀아. 갈게. 안녕. 잘 써. 잘 가. 왜 이렇게 늦었어? 학교에서 놀다 왔어요. 어디 갔다 왔어? 그래. 난 또 걱정이 돼서 학교에 전화를 해보려고 그랬구나. 학교 끝나면 곧장 집으로 와서 가방 놓고 그리고 엄마한테 허락을 받고 나가 놀든지 하는 거야. 네, 배고프겠다. 밥 먹자. 네. 손발은 씻었니? 아니요. 외출했다 돌아오면 손발부터 씻고 와서 식사하는 거야. 네. 뭐하니? 이건 다 뭐야? 조용하길래 공부하는 줄 알았더니 그래 숙제는 다 한 거야? 아니요. 숙제는 안 하고 이런 것만 갖고 놀면 돼? 엄마 시장 갔다 올 테니까 그동안에 방 다 치워놔야 된다. 네. 혼자서 집 볼 수 있지? 네. 금방 다녀올 테니까. 그럼 나와서 문 걸어라.
가요. 그래. 네, 저 민우예요. 민우야, 인사드려. 외할머님이셔. 안녕하세요. 어머니야. 닮긴 많이 닮았구먼. 마침 잘 됐네요. 민우랑 잠깐 계세요. 시장에 좀 다녀올게요. 그래. 너 아주 똑똑하게 생겼구나. 응? 얘가 뭐라는 게 이렇게 조용해? 아 얘야, 아 너 뭐 하고 있는 거냐? 여긴 이거 저 우리 민재 쓰던 물건 놔둔 방이야. 뭐해? 여긴 왜 들어왔어? 잘못했습니다. 아, 널 잘못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니면 저 녀석이? 민우야. 민우야. 엄마가 부르는 소리 안 들려? 왜 대답 안 해? 아, 얘 민우야. 제 이름은 형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너무 이른 거 아니냐고 그랬지. 그리고 꼭 이름을 바꿀 필요가 뭐가 있어? 형구가 어때서? 그게 어떻게 해서 우리의 이름이에요? 그건 걔 낳아준 사람 지은 이름이고 이젠 우리 자식이 됐으니까 우리가 새로 이름을 지어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형군 누구의 자식이기 이전에 개성을 가진 인격이야. 형구하고 우린 서로가 필요한 존재지 우리에게만 필요한 존재가 아니잖아. 이름을 지은 게 그의 인격을 무시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건 당신 입장이야. 형구가 어떤 마음인지 생각해 봤어? 어쨌든 난 형구라고 부를 수 없어요. 여보, 적응하는 단계일 거예요.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저녁밥 조금밖에 안 먹었다면서? 배 안 고파? 아빠가 뭐 만들어줄까? 아빠도 음식 잘 만들어. 떡볶이, 라면? 배 안 고파요. 민우야, 민우도 아빠처럼 남자지, 그렇지? 까짓거 뭐 엄마가 이름 뭐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라지 뭐. 엄마는 여자잖아. 자, 이제 그만 자야지. 응? 자, 누워라. 아빠는 민우가 자랑스럽다. 정말 남자 같아서. 자, 잘 자라. 난 오빠가 만들어준 비행기가 제일 좋아. 시상식이라니요, 선생님? 민우가 교내미술대에서 특상을 받았다고요?
자, 죄송합니다. 모르고 있었어요. 민우가 그래요? 엄마가 아파서 못 왔다고. 네. 제가 아프니까 아마 학교 오라는 얘기를 못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직 안 돌아왔어요. 네,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민우님? 동주 엄마예요. 어머, 웬일이세요? 뭐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이리 좀 올라오세요. 아니 글쎄, 너 와. 얘 얼굴 좀 보세요. 우리 민우가 그랬어요? 네? 아니 민우한테 맞았다면서 이 모양이 돼갖고 울면서 왔잖아요. 동주야, 정말 민우가 그랬니? 뭐 때문에 그랬어? 왜 싸웠니? 학교에서 빨리 올라타가. 아이 그림을 잘 그려서 좋겠다고 했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덤벼들더랬잖아요. 야, 이 고안에서 주소한 자식아! 뭐? 고하라고? 야! 일로 와. 야, 말해, 말해. 너! 싸워. 이해를 못 하겠네요. 그렇게 말했는데 민우가 왜 때렸을까요? 저도 그게 궁금해서 왔어요. 그 말이 왜 이렇게 맞을 말인지 알아나 보려고요. 그러니 그 민우 좀 불러주세요. 민우는 아직 안 왔어요. 겁이 나서 못 들어오는 모양이네요. 어쨌든 정말 죄송하게 됐어요. 민우가 정말 잘못했다면 제가 따끔하게 야단을 치겠습니다. 고아원에서 데려온 애라 길들이기 어렵겠지만 그런 아이는 처음부터 버릇을 고쳐놔야 해요. 가자. 울지 마. 어머, 형구야. 오빠. 미희야, 잘 있었니? 응, 오빠 보고 싶었어. 오빠도 미희가 보고 싶어서 왔어. 자, 이거 너 가져. 아, 재밌다. 근데 옷이 왜 이래? 오다가 넘어졌어. 왔으면 들어오지. 왜 여기 있어? 친구들이 부러워할까봐. 미안하잖아. 나만. 어디 가니? 그냥 미가 자꾸 울잖아. 뭐 사달라고. 미야, 오빠가 사줄게. 오빠 돈 많다. 이거 봐. 정말? 그래, 빨리 가자. 가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야 가위바위보. 이겼다. 가위바위보. 이겼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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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와서 좀 앉아. 밥은 다 먹었니? 네. 오늘 잘못한 거 있으면 말해봐. 집에 늦게 들어온 거예요. 또, 동주하고 싸웠어요. 또 없니? 네. 오늘 학교에서 상 탔다는 말 왜 안 했어? 왜 엄마가 아파서 못 왔다고 거짓말했지? 엄마가 그림 그리는 거 싫어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기로 약속하지? 네, 약속할게요. 그건 그렇고
동주랑 왜 싸웠니? 동조 그 자식이 그런 욕하면 못 쓴다고 했잖아. 날 약 올렸어요. 뭐라고 약을 올렸어? 말 안 해. 동주가 뭐라고 했든 동주를 때린 것은 잘못한 거지? 그렇지? 네가 너무했지? 동주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와. 어서! 싫어요. 싫어? 잘못해놓고 싫다는 말이 나와? 싫어요. 싫단 말이에요. 민우는 10살이야. 아이들하고 놀다가 싸우고 매 맞고 때리기도 할 수 있는 나이야. 아무리 어린이라도 그렇게 때릴 만한 이유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 뭐 때문에 그랬대? 나한테 도대체 무슨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상탄일도 그렇고 연필이니 크레파스 내가 물어보니까 잃어버렸다면 그래요. 가끔 보육원 애들 만나나 봐요. 아, 가면 어때? 수년 동안 정든 곳인데 그리워서 가겠지. 안 돼요. 이제 못 가게 할 거예요. 거기 생각할수록 이 집에 정 못 들여요. 아이들은 거기가 어디든 정 가는 곳은 따르기 마련이야. 당신은 마치 내가 민우에게 정을 안 주는 듯이 얘기하네요. 당신 민우한테 의무밖에 없는 것 같아. 입양을 했으니까 잘 먹이고 잘 가르쳐야 된다는 의무 말이야. 이건 자식으로 삼은 게 아니라 한 아이를 양육한다는 의무밖에 더 있어? 아니, 여보. 민우가 당신한테 상장 받은 얘기 왜 안 한 줄 알아? 당신이 그림 그리는 거 싫어하니까 그래. 얘가 하라는 공부나 안 하고 그림만 그려? 근데 공부를 해야지. 공부가 아직은 그렇게 중요한 나이가 아니잖아. 그림을 잘 그린다면 오히려 그쪽 방면으로 소질을 개발해 주는 게 제격이잖아. 난 민우가 그림 그리는 거 싫어요. 그건 걔를 낳은 사람한테 받은 재주예요. 우리와는 상관없는 재주라고요. 아니, 당신 무슨 말 그렇게 해? 틀린 말 안 했어요. 우리를 닮았으면 그림보다 공부를 더 잘했을 거예요. 민재는 얼마나 공부를 잘했어요? 아니, 또 민재 얘기야? 민우는 민재가 아니야. 민우는 민우라고. 공부보다도 그림을 더 잘 그릴 수 있는 아이야. 당신 아직도 민우가 우리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하나 보다. 당신은 몰라요. 민우가 날 피해요. 학교 갔다 오면 지방에 틀어박혀 있지 않으면 밖에 나가 있는다고요. 날 불편하게 생각해요. 민우가 당신한테 잘하길 기대하기보다는 당신이 먼저 민우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생각을 버리라고. 나도 할 만큼은 해요. 노력하고 있다고요. 당신 저 방에 있는 민재 물건 버리지 않는 한 민우 당신 아들 될 수 없어. 당신 툭 하면 민재 물건 들먹이는데 민재 물건이 그 방에 있다고 해서 내가 민우를 구박해요? 엄마 노릇 제대로 안 해줘요? 세상에 없는 애하고 민우하고 비교를 하면서 어떻게 엄마 노릇을 잘할 수 있어? 당신 처음부터 민재 닮았느니 어쩌고 저쩌고 할 때부터 당신 마음 자세 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나도 잘하고 싶다고요. 민우가 그렇게 그림을 잘 그린다면서? 우리 집에 이거 화가 났네. 아빤 그림 그린 사람이 제일 부럽더라. 아빤 그림을 잘 못 그리거든.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아빤
미술 점수가 항상 양 아니면 가였어. 정말이야. 하지만 엄마한테는 이런 얘기 하지 마라. 아빠는 뭐든지 다 잘했는 줄 알고 계시니까. 네. 자, 그럼 우리 민우 상장 받은 것 좀 볼까? 네. 이야, 이거 특상이구나. 그렇다면은 이 3학년 중에서 민우가 그림을 제일 잘 그린 거네. 이야, 이거 저 액자에 넣어가지고 마루에다 걸어놔야겠다.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려서 이 특상을 받는 사람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싸움하고 그러지? 물론 그쪽에서 민우를 먼저 화나게 했겠지. 그렇지? 네. 뭐라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아빠한테도 말하고 싶지 않아? 아빠는 알고 싶은데, 응? 말해봐. 절 보고 고아원에서 온 자식이라고 했어요. 그래. 그랬구나. 그럼 그 친구가 나쁜 놈이지. 응? 자, 그 얘기를 엄마한테도 했으면은 동주한테 사과도 안 시켰을 거고, 그리고 민우가 울지 않았어도 됐잖아. 민우야, 넌 고아가 아니야. 응? 이렇게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잖아. 광호야. 형구야. 웬일이냐? 그냥 이야, 너 귀티난다. 너 우리 좋은 집을 갔다고 우리한테 오지도 않은 거냐? 그게 아니야. 여기 왜 왔니? 선이 기다리는구나. 응. 선이 걔 오늘 아파서 학교 안 왔어. 아파? 어디가? 밀 데려가겠다는 양부모가 나타나서 선이가 밥도 안 먹고 울다가 병이 났어. 뭐? 미희를 데려간다고? 같이 가자. 가서 선이도 보고 친구들도 만나고. 너 보고 싶다더라. 난 못 가. 왜? 니네 새엄마가 못 가게 하니? 그게 아니라 말을 안 하고 나왔거든. 자식, 핑계 대지 마. 그렇다고 못 가냐? 그럼 나 간다. 광호야. 이거 선이한테 좀 전해줘. 물레방아 아니야? 응. 네가 만들었니? 어. 이야, 잘 만들었는데. 밀 데려가겠다는 양부모가 나타났어. 너 미야. 가지마. 이렇게 울면 되나? 엄마! 엄마! 엄마!
훔친 게 뭐니? 손 내놔봐. 어서. 무슨 짓이야 이게? 잘못했어요, 엄마. 아니, 무슨 일이야? 어딜 가? 자, 민우야. 너 그따위 손버릇 어디서 배웠어? 나쁜 자식. 방에 들어가 있거라. 그렇게 애만 감쌀 일이 아니에요. 아차. 자, 들어갑시다. 정말이지 저희가 도벽이 있으리라고 정말로 상상도 못했어요. 앞으로 이보다 더 기막힌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어떤 핏줄을 타고나는지도 모르는데 막말로 해서 시간 나쁜 애라면 아무리 공들여봤자 무슨 득이 있겠어요? 뭐야? 자신이 없어져요. 그래서 지금 심정 같아선 그 일 당장 돌려보내고 싶은 심정이에요. 당신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구만. 뭐요? 아, 당신 대체 그 애한테 무슨 공이라도 들여보고 하는 소리야? 아니 그럼 내가 공을 안 들여서 저희가 돈을 훔친단 말이에요? 당신 민우가 진자식이었다면 대바람에 따고부터 올렸겠어? 민재였다면 떼기 전에 이유부터 물어봤을 거야. 민재는 그런 짓 하래도 못하는 애예요. 뭐야? 좋아. 당신 끝까지 이렇게 내 말을 못 알아들으면 민우 다시 보육원에 보내든지 마음대로 해. 나 당신 피곤해. 당신 이기심 더 이상 봐줄 수 없어. 당신한테 봐달라고 사정한 적 없어요. 민우야. 민우야. 민우 여기 없니? 민우 집에 없어? 아니 왜요? 민우가 없어요? 민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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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사과 주세요. 크고 맛있는 걸로요. 아 이거 전부 다 맛있는 거야. 더 큰 거 없어요? 아 이만하면 크잖니. 얼마치 줄까? 이 돈만큼이요. 됐다. 많이 파세요. 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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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야 나왔어. 선야. 웬일이니? 많이 아프니? 형구야, 미가 알고 있어. 얘기 들었어. 이 사과 먹어. 너 주려고 사왔어.
어서 먹어. 먹고 얼른 병이 나. 어서. 돈이 어디서 났어? 응. 새엄마가 주셨어. 오빠. 니 잘 있었니? 응, 맨날 오빠 보고 싶었어. 오빠도. 자, 이거 먹어. 아, 여보세요? 아, 네. 원장님이시군요. 그럼 아, 거기 일 가 있다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꼭 가겠습니다. 야단맞아 너 거기 가요 이 밤중에? 아, 나 혼자 빨리 갔다 올 테니까 당신 집에 있어. 걱정 많이 하셨죠? 애는요? 우선 자리로 가 앉으세요. 박 선생이 곧 데리고 올 겁니다. 근데 대체 그 애가 여길 왜 왔죠? 네, 친구 병문안 왔답니다. 여기 자매가 함께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중에 동생이 입양을 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만 언니가 병이 났거든요. 형부가 그 얘기를 들은 모양이에요. 그 애들하고는 그야말로 친형제처럼 지냈거든요. 이 밤중에 여기 와 있는 걸 모르고 저희들은 아파트 부근만 뒤지고 다녔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한테 너무 부족한 게 많습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을요. 남남이었던 사람들이 한 식구가 돼서 사는 건데 이 정도의 일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한 가지 입양하는 양부모가 키우기 나름이라는 건 말씀드리고 싶군요. 입양아들은 이 정에 목말라 있지만은 어른들에 대한 두려움 또한 커요. 엄마 아빠의 사랑을 그리워하면서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저 겁만 날 뿐이죠. 그런데 양부모는 아이한테 너무 성급히 기대를 걸고 잘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조금만 아프거나 말썽을 부려도 그걸 커다랗게 확대 해석하곤 문제 삼곤 하죠. 정서적으로 불안정했던 아이들이란 걸 염두에 두시고요. 그저 평범하게 지나치지 않게 애정을 쏟아 넣으셔야 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장 선생님 형부 데리고 왔어요. 그래. 그럼 데리고 가겠습니다. 네. 가자. 민우야 나 여기서 살래요. 뭐라고? 아니, 형구야. 원장 선생님, 저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선이랑 미랑 여기서 같이 살자고 약속했어요.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엄마 아빠 따라가야지. 싫어요. 난 여기가 더 좋아요.
민우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 것 같아요. 민우가 없으니 비로소 민우 자리가 보여요. 마치 한 자식을 또 잃어버리는 것 같아. 민우가 다시 올까요? 올 거야. 며칠 동안만 떨어져 있기로 했으니까 꼭 다시 올 거야. 이제 민재는 잊어버려. 당신 마음속에서 영원히 떠나보내. 민우는 민재 대신 들어온 애가 아니야. 민재 물건 다 치우도록 해요. 민재 물건 때문에 민우가 충격을 받았던 거야. 형구야. 그래, 네 이름은 형구야. 민우가 아니지. 이 엄마는 이제 그걸 알았단다. 형구야, 이거 받아. 스케치북하고 크레파스야. 감사합니다. 형구야, 아직 이 엄마 집에 가고 싶지 않니? 엄만 형구를 사랑하는데. 오빠 이게 뭐야? 오빠 이거 놔줘. 난 여기가 더 좋아요.
뭐 하고 있어? 여보, 난 민우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 것 같아요. 민우가 없으니 비로소 민우 자리가 보여요. 마치 한 자식을 또 잃어버리는 것 같아. 민우가 다시 올까요? 올 거야. 며칠 동안만 떨어져 있기로 했으니까 꼭 다시 올 거야. 이제 민재는 잊어버려. 당신 마음속에서 영원히 떠나보내. 민우는 민재 대신 들어온 애가 아니야. 민재 물건 다 치우도록 해요. 민재 물건 때문에 민우가 충격을 받았던 거야. 형구야. 그래, 네 이름은 형구야. 민우가 아니지. 이 엄마는 이제 그걸 알았단다. 형구야, 이거 받아. 스케치북하고 크레파스야. 감사합니다. 형구야, 아직 이 엄마 집에 가고 싶지 않니? 엄만 형구를 사랑하는데. 오빠 이게 뭐야? 오빠 이거 놔줘. 네, 우리는 그동안 핏줄이 섞이지 않으면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런 속담도 즐겨 사용하곤 했습니다. 오늘의 드라마는 피가 섞이지 않고도 낳지 않고도 기른 정 가지고 자식과 부모 사이를 이어가는 애정 얘기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실 선생님들이 나와 계십니다. 성균관대학의 이영석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리고 상록보육원의 부청화 원장님. 안녕하세요. 유석국민학교의 김정상 교감생.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들 드라마를 상당히 감동적인 표정으로 보셨는데 느낌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상당히 공감이 가는 그런 하나의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다소 입양자의 입장에서 서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입양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대단히 있을 수 있는 인상을 깊이 받았습니다. 형구가 시설에서 한 6년이란 긴 세월을 지났기 때문에 시설보다 좋은 가정을 찾아가는 순간이지만 동료들하고 헤어지면서 헤어지기 참 힘든 장면, 서로 우는 장면을 볼 때에 형구의 마음을 10분 이해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네, 교감생님께서. 네, 우리가 과거 같으면은 참 혈연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했는데요. 지금 문명이 발달되고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우리가 서양 쪽을 많이 닮아가고 있죠. 그 서양에는 혈연에 관계없이 입양이 아주 순조롭게 잘 되고 있어요. 그러한 길로 나아가는 한 과도기에서 일어나는 어떤 입양 문제, 이 갈등, 이건 참 이번 드라마에서 참 잘 선택했고 이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생각해볼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자. 민재 엄마 아빠가 말입니다. 민재를 잃고 난 다음에 양자를 들여오기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고아원에 가서요. 저 어렸을 때 좀 데려왔으면 좋겠어요. 더 어린 아이를. 예, 그렇죠. 이 커서 데려오는 것보다 어려서 데려와야 부모하고 그 아기한테도요 굉장히 이렇게 엄마처럼 몰랐을 때 키우는 게 참 적당할 것 같아요. 자녀가 없을 때 외부의 자녀를 데려오는 몇 가지 방법이 있죠. 가장 최근에 과학적으로 잘 발달된 방법은 시험관 아기 또는 남편이 다른 여자로부터 아기를 낳아서 데려오는 그런 방법도 있을 거고요. 또는 이 드라마처럼 입양을 하는 방법도 있겠는데 어떤 쪽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입양 쪽이 좋다고 생각해요. 왜요? 남편이 바깥에서 나오는 것도 깨름직할 문제, 또 시험관 아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입양하는 문제가 제일 적당할 것 같아요. 마음의 부담이 제일 없으신 모양이죠? 예. 60년대인가 70년대 팝송 중에 나는 고아처럼 느껴져야 하는 노래가 있었죠. 네. 근데 고아처럼 느껴져야 하는 건 고아 아닌 사람들의 얘기 아닙니까? 네. 왜 고아 아닌 사람들이 고아처럼 느껴진다 하는 노래가 유행됐을까요? 어떤 소외감을 느꼈다거나 아니면은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꼈을 때 자기가 고아인 것처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부모가 있으면서도 고아처럼 자라나는 사람들이 더러 있겠네요. 그렇죠. 친부모라도 그만큼 사랑을 못 받는다고 자기가 느낌에 따라서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말이죠. 친구 중에 고아원에서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예, 좀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하고 비해서 어때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상당히 솔직하고 물론 친해졌을 때 그전 사귀기는 상당히 힘든데 친해지고 나면은 누구보다도 상당히 더 가까워지죠. 근데 사귀기 힘든 데는 건 어떤 얘기입니까? 사귀기 힘든다는 건 아무래도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걔네들이 느끼는 거하고 일반 가정에서 자라온 자녀들하고 자라온 환경이 다른 데서 비롯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저 부원장님, 지금 저 젊은이 얘기로는 고아원에 있는 친구들은 고아원에서 자란 친구들은 사귀기가 조금 어렵다 그러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분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가장 시설에 있는 아동들은 사랑에 굶주리는 아동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럼 사귀는 쪽에서 정말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그 시설 아동을 사귄다면 일반 아동보다 더 오래오래 깊이 사귈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설 아동이라고 그러셨는데, 예, 우리 보통 이제
고아원이라고 그러면 그 요즘 그 애들 자체가 싫어합니다. 오늘 이 드라마에도 고아란 말 때문에 한 주먹이 올라갔지만은 그래서 이제 말을 이제 많이 우리가 그 아동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시설 아동 이런 말을 시설 속에 자라는. 예, 자기 때문에. 그건 더 좀 차별되어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일반이 아는 그 고아라는 것보다는 이 애들에게 느낌은 좋습니다. 네. 이 교수님 드라마 속에서 민지의 엄마가 형구를 집에 데려오자마자 이름을 하나 바꿔줍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그 중요한 그 관계의 계기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10년 동안 자기의 그 생명처럼 여기왔던 또 자기의 그 존재처럼 여기왔던 이름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다른 이름으로 변신을 할 때 아마 모르겠네도 그 자기에 대한 존재 이유, 자기에 대한 하나의 정당성 아마 이것을 아마 하루아침에 또 물거품처럼 이렇게 아마 잊어버린 것 같이 생각이 될 겁니다. 심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그를 통해서 그 행구의 이름을 갖다가 민우로 바꿈으로 해서 민우 엄마가 기대했던 그런 새로운 새 살림, 새 출발 이것이 대단히 그 기대하는 게 어렵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화 선생님 아동 문학을 하시는데요. 그 문학적인 입장에서도 문학적인 관점에서도 이름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 바꿔준 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죠. 이 세상에 자기가 존재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름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지 이름이 없어진다면 자기 존재는 완전히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10살이 넘도록 이 세상에 형구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죠. 그러나 민우라는 이름으로 바꿈으로써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모든 존재는 다 그것으로 사라지니까 자기 보호 본능에 의해서도 그는 굉장한 반발이 나오겠죠. 네. 부원장은 이거 우리가 지금 사실 명칭 잘 모릅니다. 고아원인지 정식 명칭이 뭡니까? 또 어떤 사람은 복지원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예, 그 복지원은 아니고요. 사실은 그 고아원이 맞는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요즘 그 사회도 많이 발전하고 그래 사실 우리나라에 그 고아가 있다는 거는 사실 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시설들이 고아원이지만 이름을 그 좀 맞게 지으라고 그래서 뭐 보육원 무슨 원 이런 걸 많이 붙이는데 사실은 이런 그 시설들을 고아원이라고 써붙이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 그 아동들에게 심리적으로 그 타격을 안 받도록 하기 위해서 명칭이 여러 가지로 많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고아원입니다. 이런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옛날 같으면 그 엄마 아빠가 생모가 없으면은 고아다 이렇게 불렀는데 최근에 오히려 그 생모나 생부보다는 잘 양육시키고 잘 키우는 그와 같은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설기관이다, 또 하나의 복지원이다, 애육원이다, 뭐 이렇게 부르는 것이 오히려 그러한 시각에서도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요즘 그 시설에는 순 부모 없는 고아들보다는 어머니가 있거나 그 아버지가 있는 경우 애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 모든 그 발전에 의해서 이혼 가정 애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고아 아닌 고아들이 고아원에 수용되는 형편입니다. 그 민재 엄마가 말입니다. 죽은 민재 사진도 그냥 걸어두고 장난감도 그냥 두고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새 아이를 데려오고 나서도 말입니다. 일단 새 아이를 데리고 온다면은 그만한 그 마음의 새로운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밀림지대에 어느 그 원숭이를 사냥했던 한 포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원숭이가 자기 죽은 아기 원숭이를 완전히 해골이 다 된 걸 품에 꼭 안고 있더라는요. 그러니까 그 부모의 그 특히 어머니의 모정이라는 건 그렇게 강해요. 그러니까 이 민재 어머니도 죽은 자식을 하루아침에 잊을 수야 없겠죠. 그러나 일단 새로운 아이를 데려다가 입양을 한다는 각오가 섰다면은 과거는 깨끗이 청산해야만 되지. 그 이런 아들을 항상 마음속에 그 그림자를 안고 다닌다면은 새로운 아이가 들어앉을 자리는 없지요. 그러므로 빨리 있는 것이 서로가 행복한 길이라고 생각해요. 이 교수님 그러고 이제 그 형구가 그림을 잘 그리는데
그 그림을 잘 못 그리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그 형구의 친부모에 대한 민재 엄마의 질투 뭐 이런 겁니까? 어떻게 보셔야 됩니까? 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시기에 그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민재의 그 꿈과 하는 제 나름대로 추측을 해볼 때는 겉으로 표현할 수도 없고 남이 잘 그 자기의 그 장점, 재능 같은 것을 들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자기를 할 수 있는 길은 그림을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 세계를 한번 구상을 하고 상상의 나래를 펴봤지 않겠느냐. 뭐 그런 측면에서 그것이 하나의 그 행구의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아니라 행구 자체가 고아원에서 살아가면서 하나의 그 건전한 사람으로서 살아나가는데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주는 것이 아니냐. 근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 민재 엄마께서 생각할 때는 오히려 그 공부를 민재는 공부를 잘했는데 오히려 행군이 그림을 잘 그린다. 그런 결과적으로 그 민재의 자리에 행구를 갖다가 다시 민으로 집어넣음으로 해서 민재화 시키려는 그 엄마의 그 지나친 무리, 지나친 욕심, 과잉 기대, 뭐 이것이 결과적으로 하나의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하나의 동인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제로 그런 시설이라고 그러시죠? 시설을 하시고 계시니까 여쭤봅니다만 그러면 고아 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그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약 그 2만 5천 명 정상적인 그런 그 소위 말하는 고아들이 수용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6.25 이후에 이 아동들을 그 하나 양육하고 보호하는 데 목적을 뒀지만은 지금은 여러 가지 교육면, 정서적인 면, 사회가 발전하기 때문에 시설도 지금 많은 발전을 지금 가져왔습니다. 오늘 뭐 드라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 그 고아원에 다시 오는 이유도 그 이런 애들이 너무 이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양부모를 버리고 다시 고아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은 과거 한 10년, 20년 많이 발전됐기 때문에 그 시설에는 그런 그 많은 아동들이 지금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 고아원에 들어가는 절차다. 그걸 여쭤보는 건 좀 못합니다만 뭐 절차라고 그럴 거 없이 그 전에 그런 얘기 많았잖아요. 고아원 문 앞에 뭐 애를 하나 두고 갔다. 아침에 깨보니까 애가 있었다. 요즘도 그렇게 들어옵니까? 아니면 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요즘은 그 애 하나가 만약에 고아원 문 앞에 버려지면은 그 시간 한 몇 시간은 우리가 밥을 주고 잠을 재울 수 있지만은 반드시 우리가 그 이튿날派出所에 신고를 해가지고 법적으로 이제 시립아동상담소에 인계가 돼가지고 상담이 다 끝난 후에 부모를 찾을 수 있는 가정으로 돌려보내고 만약에 부모를 못 찾는 애들은 일시보호소에 수용됐다가 부모가 찾아오지 않으면 그 애들을 할 수 없이 나이별로 나눠서 영아원이든 이런 그 육아원으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돼 있군요. 네. 이 교수님께서도 이제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아동교육 쪽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형구 입장에서 볼 쪽에 아까는 이제 우리가 엄마 입장으로 생각했죠. 이름을 하루아침에 그 민우라고 바뀌었을 적에 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금 전에 우리 그 교감선생님이 지적하신 대로 세상이 그 바뀌는 그런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이름을 바꾸는 그 자체보다는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조금 이런 점을 느꼈습니다. 그 아빠와 그 다음에 그 엄마의 그 입양에 대한 하나의 기본 동기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그 이름을 바꾸는 것 자체도 아빠의 입장과 엄마의 입장이 충분히 논의가 되지를 않은 상태에서 아마 엄마의 의지대로 이름을 바꾼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이름을 하나 바꾸는 거 또 이것이 그 단순히 이름을 바꿈으로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바꿈으로 해서 그 새 출발에 대한 충분한 여건, 마음의 준비, 이것이 조금 더 심각하게 그 염두에 두고 결정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민우는 그러니까 형부죠. 네. 한번 버림받았던 애 아닙니까? 자기를 낳아준 부모로부터 어쨌든.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지금 민재네 집에 들어갔다가 다시 고아원으로 갔습니다. 얘는 세상에 2번 버림받았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이제 돌아가는 형구의 그 마음을 우선 일단은 부모들이 이해를 했어야 했어요. 이게 오늘날 사회가 가정에서 그 친자식과 부모 사이에도 대화가 다 한절돼가지고 수많은 그 청소년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이러거든요. 하물며 그 고아원에서 10년 이상
부모의 사랑을 모르고 자랐던 아이를 데려다가 하루아침에 그 부모의 욕심 속으로 다 끌어들여 데려오는 것부터가 어떤 민구와 그 형구와 서로 협의해서 어떤 중간 과정을 거쳐서 충분한 여건이 조성된 데 들어온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어른들의 그 이견의 뜻에 따라서 골라져서 그냥 끌려온다고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로 봐서는 이거 완전히 타의에 의해서 끌려왔고 또 거기 와서도 아버지하고는 충분히 대화가 되고 있죠. 그런데 어머니 쪽에서는 일방적으로 자기 욕심 속으로 끌어열라 그러니까 아이가 대화가 안 돼서 점점 그 어머니와 이 형구 사이에는 도저히 그 통할 수 없는 무서운 담만 두터워지는 거죠. 그래서 빨리 그 담을 허물어서 서로의 생각이 자유롭게 흘러내려야 되죠. 물도 괴면은 썩어버리지 않습니까? 흘러내릴 때는 이게 자정작용이 돼서 순화되고 맑아지고 서로가 통하게 되는 거죠. 그 문제는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어머니가 자기가 그 같이 놀다가 볼을 가지고 놀다가 교통사고 때문에 자기 친자식이 죽었습니다. 그 죄 의식 때문에 어떻든 자기 친자식과 닮은 아이를 선택해 보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문제는 이 드라마에서 고아원을 찾아가서 노는 애들 다 봤습니다. 비슷한 자기의 그 친자식의 비슷한 얼굴을 먼저 선택을 한 겁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최소한으로 입양을 하는 부모는 고아원에 찾아갔다면 고아원에 있는 원장의 그 이야기를 먼저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시설에서 6년이라는 세월을 지냈으면 그에 대한 성격이라든가 그가 그림을 잘 그리다 이런 사전에 이걸 알았었으면 사실은 그런 모든 걸 안 다음에 입양을 했었으면 그 밥상에 앉아서 어머니가 원하는 그 이름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마디 이해하면 가장 애끼는 우리 강아지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 강아지 이름을 우리가 만약에 뭐 토끼라고 지었을 때 강아지를 토끼라고 지었다. 예를 들어서요. 불렀을 때 토끼야 이리 와라 할 때 그 강아지가 오지. 그래 보세요. 형구는 그 놀이터에 앉았을 때 민우라가 불러도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 이름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다. 내가 10년 동안 부른 이름이 형구인데 문제는 어머니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집니다. 이제 그 말씀을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양자를 맞아들이는 부모들의 태도가 되게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그 고아원 원장님 말씀은 서로가 필요해서 데려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양자를 데려가는 부모들 마음은 제 마음대로 하겠다. 그런 자세는 없습니까 우리나라 경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뭐 이 드라마만이 아니고 실제 이런 경우가 있어서 애들이 그 2중 3중 충격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선 지금 우리나라 입양하는 부모들은 자기주의입니다. 우선 자기가 애를 키우고 먹이고 공부시 내 말을 들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6년이라는 세월을 이 시설 잘하는 개성이 있고 이미 여기 뭐 아동학을 연구한 교수님이 계십니다마는 이미 얘들의 모든 성격 구조는 6살 때 다 형성이 된 겁니다. 형구는 형구로의 걸어갈 인생을 지어진 거예요. 그렇지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그 가정에 가서 그 탈바꿈 하려니까 짧은 시간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문제는 입양하는 양자하는 부모 쪽에서 최소한도로 이런 10살 정도 애를 입양하려면 정말 자기가 살을 깎고 뼈를 깎는 그런 그 참음이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양자를 받아들이는 자세에 있어서 서양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엄연히 다른 것 같습니다. 아마 다르다는 것은 그 자녀에 대한 가치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대개 자녀에 두는 가치가 하나 이거 대를 잇는다든지 하나 이거 어떤 자기 하고 있는 일을 갖다가 자녀에게 물려준다든지 또 이와 같은 목적으로 자녀를 양육시키고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독자적인 독립적 개체로서 자녀의 입장에 서서 키우고 교육시키는 것이 그네들 일반적인 습성이라면은 우리 동양의 경우에는 드라마에서 몇 번 지적이 되었습니다. 민재의 자리를 메꾸겠다. 그 다음에 그 행자가 없기 때문에 외롭다. 그래서 그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아기는 없다. 낳을 수 없다. 그 자리를 메우게 된다. 하는 이와 같은 상당히 수단적, 도구적인 그와 같은 그 자녀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비단 이 드라마에 국한되어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보편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하나의 현상인 것 같습니다. 저는 또 한 가지 꼭 그 느끼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는데 너무 그 여유가 없다. 이게 어떤 애들 문제를 다루는데 예를 들면은 그 동굴을 때렸다. 그 다음에 돈을 훔쳐갔다.
몇 가지 그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충분히 그 부모가 이유를 들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없이 그저 그 부모의 일방적인 생각을 전하는 뭐 이런 것도 하나의 그 자녀에 대한 가치, 뭐 양육 방법에 대한 차이. 교육학에서 그런 거는 안 나옵니까? 애들이 엄마 몰래 아버지 몰래 돈 조금 쓰는 거. 예. 그것도 성장 과정 중에 하나라고 안 그럽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거를 도백이라 그러지를 않고요. 드라마에서는 혹시 그 시설 아동들이 일반적으로 보는 행태이기 때문에 막연히 기대를 하고 거기서 배운 것 아니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도백은 아니고 일종의 하나의 관심입니다. 네. 그만한 나이가 되면은 자기의 그 애정과 자기가 할 일을 갖다가 표현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때로는 엄마의 돈을 가지고 가는데 그것이 엄마가 보기에는 도둑으로 여겨지지만은 설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애의 경우는 분명히 문병을 가기 위해서 엄마가 그 이유를 충분히 그 들었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칭찬받고 격려받을 일입니다. 네. 그것이 없이 결과만 놓고 내 돈을 훔쳤고 그랬으니 너는 그 버릇이 시설기관에서 배운 것 아니냐 이렇게 단정지우를 내는 그런 태도. 네, 그게 바로 이제 그 사회 문제인데요. 사실 그 고아원이나 시설 아동이라 하면은 그런 도벽이 있다고 이제 보는 눈이 사회 눈입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이 입양을 한 이 양부모도 거기에 그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먼저 뺨이 올라온 겁니다. 사실 가만히 보면은 뭐 제가 원자로 답변하는 건 아니지만은 사실 그 지금 여기 형부는 정말 착한 아이입니다. 제가 보기에. 네. 굉장히 마음이 착한 아이예요. 제가 지금 애들을 한 100여 명 데리고 있지만은 그런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그 착한 애로 봐지기 때문에 그렇죠. 혹시 드라마를 보면서 시설 아동이 어디 훔치는데 많이 있다는 것은 좀 오해가 풀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그 시설 아동의 그 사회상을 좀 바로 잡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그 양자를 많이 원하십니까? 예,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급격히 양자를 원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그 이제 우리나라 그 고등교육을 받은 그런 젊은 부부들이 불임을 못하면은 부부와 상의를 해가지고 입양 기관을 많이 찾아오고 이런 고아원 같은 많이 옵니다. 오는 사람 중에 가장 그 원하는 애들이 어린애입니다. 생후 3개월. 또 부모를 인지하지 못한 예, 아이들. 또 그리고 조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실제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네. 뭐 혹시 보면서 시청자 중에 그런 상담을 용서하십시오. 제가 보기에 그 두 부부는 그렇게 뭐 잘생기지도 못했는데 조건은 까다롭습니다. 아주 쌍꺼풀이 끼야 되고 눈이 뭐 코가 우뚝 솟아야 되고 뭐 귀가 좋아야 되고 제가 보기엔 자기들 아무리 합작해서 놔도 그렇게 날 수가 없는데 그런 그 조건을 먼저 걸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이해도가 부족하지 않느냐. 정말 그 입양은 선택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세상에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지만 아들을 낳고 딸 낳는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입양은 아주 마음대로 아들 할 수 있고 딸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양을 하려면은 너무 따지지 말고 정말 그 아까 그 드라마 같이 꼭 자기 같은 자였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같은 뱃속으로 나도 다 틀리는데 정말 그 양자하려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 부모 없는 애를 길러준다. 아까 뭐 앞에 교수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혈통 뭐 돼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한 우리나라의 그 아들 딸을 하나 길러서 사회에 훌륭한 사람 만든다는 그런 그 마음으로 기르면은 이와 같은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혹시 이 선진국들은 입양들을 그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하고 그런데 국민 소득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우선 이 양자를 하려면 부담이 옵니다, 경제적으로. 그래서 거의 그 외국에서는 좀 잘 사는 분이 그 양자하는 경우가 많지만은 기본 동기가 다릅니다. 아까 교수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외국에는 분명히 그 피부색이 다르기 때문에 친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반드시 그 이름 올리는데도 만약에 아까 그 형구라면은 애한테 물어보고 자기 이름 반 따고 부모 이름 반 따고 해서 올린 경우가 많고요. 반드시 그 양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양자면서 친자로 올렸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호적에 올리 친자로 올리죠. 예. 경환 선생님 그 아동문학가 입장에서요. 그 양자를 받는 부모들의 자세는 마음의 자세는 어때야 될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냥 그 드라마 속에서 그 민재 부모가 고아원에 찾아갔을 때 원장님이 한 이야기는 참 그 심각한 이야기인데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필요에 의해서
입양을 하고 양자를 드려야 한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러나 드라마가 전개되는 걸 보면은 그 어머니는 이런 자기의 아들에 대한 어떤 대역으로서 어린애를 갖다가 사랑으로 기르기 전에 우선 빨리 그 자기 만족을 위해서 양육하는 식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그러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어린애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불만스러우면은 상대편을 이해하는, 엄마가 나를 이해 못해주면 내가 또 엄마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네. 그 여자아이들은 영락스러워서 10살쯤 되면은 바꾸어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입양 절차를 조금 말씀해 주세요. 예. 그 오늘 드라마에는 그 입양 절차를 좀 무시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우선 그 입양을 하려면은 그 순서가 있습니다. 우선 그 두 부부가 입양을 할 수 있는 그 입양 기관이나 고아원에 찾아가서 자기가 그 입양을 하게 된 동기를 먼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아까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숨긴 겁니다. 자기적 네.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그 안에 보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입양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고, 우선 그 사회사업가와의 그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입양 신청이 들어오면 반드시 사회사업가는 그 가정을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네. 가정 조사를 해서 정말 이 집안에서 얘를 키울 수 있는 모든 경쟁 능력이나, 아까 그 드라마에서 본 할머니, 니 왜 내 죽은 손자방에 들어왔느냐, 이건 이해가 안 된 겁니다. 합의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 이해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양부모가 이제 건강진단서, 두 부부의 건강진단서입니다. 네. 그리고 호적 등본 해가지고 이제 그 자기가 원하는 그 아이의 나이를 그 해서 하면 그 사회사과는 그 애를 그 입양을 시키게 되는데, 입양을 시킨 후에 그 애가 적응하고 적응 안 하는지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봐서 적응이 안 될 적에는 부모를 상담하고 애를 상담하고 이러한 그 상담 절차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그냥 그 아까 방청객에서 말씀했습니다만, 어머니가 자기 그 죽은 아들만 생각하면서 자기 욕심만 채우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드라마에서도 그 자매가 헤어지면서 눈물의 바다가 연출되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건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입양이라는 거는 반드시 그 지금 시설에는 혼자 있는 애보다 그렇게 3자매, 3형제, 4남매 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아무리 동생이 이쁘더라도 이 애를 어느 양자 줄 수가 없습니다. 왜? 만약 그렇다면 같이 가야 되는 같이 가야 되죠. 네. 만약 그렇다면 한 아이는 가정에 가서 고아가 되고 고아가 되는 겁니다. 또 언니는 고아원에 있고, 이건 도무지 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걸 봐서 저는 그 사회사업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입양을 하실 분들은 반드시 자매 둘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애를 도와줄 수 있으면 그 애들이 정말 고아원에 있지만 잘 클 수 있는 경우고요. 분리할 수는 전혀 없습니다. 네. 그 문학 작품 속에서 말입니다. 문학 작품 속에 나타난 그 부모 없는 아이들, 고아들이요. 고아들이 아주 아름답게 그려진 작품들이 많죠. 네, 집 없는 천사. 또 그 우리 교과서에도 나옵니다만 프랑다스의 개. 네. 올리버 트위스트. 예, 예, 모두들 그 고아로서 참 아름답게, 그리고 그 조금 더 구김살 없이 자라거든요. 아마 그 나라는 지금 그 가족 제도상의 그 우리나라하고 차이가 있는지는 몰라도 외국 소설에 나오는 것은 참 그렇게 아름다운데, 우리나라에는 아동문학 작품이 참 많이 나와도 또 의도적으로 그런 작품을 쓰여서 이런 그 불행한 아이들을 이해하고, 또 신체적으로 남처럼 갖추지 못한 그런 그 사람들의 세계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기관에서 그런 작품을 쓰고 권장하고, 그것을 또 어린이들에게 읽혀서 독서 감상문을 받아서 시상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게 좋은 작품이 안 나온다. 예, 지금도 좋은 작품이 안 나와요. 네. 그 부원장님 이제 고아들을 많이 키우시고 이제 이런 분이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고아원 출신으로서 아주 잘 되고 훌륭하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굉장히 많습니다. 네. 사실은 6.25 그 후에 그 생겨진 고아들은 지금 그 성장이 돼서 지금 거의 한 50대 가까운 분들이
사회 각계에서 그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자기들이 밝히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 가지 면에 우리나라에서 산업체나 교육면이나 이런 그 학계나 또 사회사업계에 또 재투자해가지고 네. 다시 그 사회사업을 하는 그런 고아 출신도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밤도 많이 기뻤습니다. 우리들의 얘기를 마무리 지어야 할 텐데 교감사님께서는 이 형구에게 충고의 말씀을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네, 그 형구는 지금 고아원에서 그 친구 사이에 그 정이 참 두터워요. 그러니까 자기는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고아원에 들어가지고 자랐으니까 그 어린이들 사이에 그런 그 아름다운 정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정을 고아원에다 쏟을 수 있다면은 같은 친구끼리의 정을 갖다 더 확산해서 양부모에게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입장을 바꾸어가면서 거기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부모를 또 자기가 타의에 의해서 선택되더라도 일단 자기가 그 가족이 된 이상 부모에 대한 그런 그 존경과 애정 같은 것도 갖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교수께서는 이 민지의 엄마한테 따끔한 충고 말씀 한마디. 그 민재 엄마의 자식에 대한 그 애정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욕심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합리성을 잃어버리고 또 엄마라는 것이 그 근본적으로 자식을 보는 관점이 아빠도 그렇지만 애정이 전제가 됩니다. 애정이 얼마나 그 바른 방향이라는 것은 현재 그 형구가 원하는 처지와 입장에 서서 그 애정을 바르게 이해시키고 전달해 주려는 노력이 참 필요합니다. 때때로 그 아빠의 모습은 그와 같이 그 고민하는 모습, 염려하는 모습, 때로는 그 형구의 입장에 서서 걱정해 주려는 그런 하나의 시도가 좀 다소 그 드라마를 통해서 투영이 되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무적입니다. 그러나 엄마의 그 모습은 조금 성급합니다. 여기서 인내가 필요하고 인내라는 것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엄마로서 인내한다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더 엄마로서의 그 조금 깊은 하나의 그 생각과 그 행보의 입장을 보다 더 하나의 그 깊은 하나의 그 이해 속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노력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은 모르긴 해도 같이 살아도 자식이 아니고 부모가 아닌 관계로 정립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신뢰관계가 바로 거기에서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아빠로 부르면서 아버지의 개념을 갖다가 바르게 대접받을 것이고 엄마라고 부르면서 엄마의 개념이 없는 것보다는 엄마의 따뜻한 그 인상을 느낄 수 있는 그와 같은 관계라는 것이 아마 그와 같은 데서 출발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원장님께서는 아이들이 없어서 양자를 하나 받아들였으면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말씀 한마디 해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뭐 오늘 이 드라마가 많은 분들에게 좋은 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애가 없는 그 부모님들은 이제 사실 우리나라의 그 많은 시설에 부모의 사랑을 기다리면서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이해하시고 가능하면은 어린애든 큰애든 그 시설의 아동들을 입양할 수 있는 그런 사회 무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가까이 그 신문에도 납니다마는 이제는 우리가 뿌린 씨앗은 우리가 거둬들일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내 친자식같이 내 형제다 동생이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시설의 아동들을 사랑으로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집안에 자녀가 없어서 늘 적적해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가 주고받은 얘기들 또는 드라마가 크게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자녀가 있더라도 우리의 애들을 고아원에서 자라게 하지는 맙시다. 또는 집에서 키우더라도 고아처럼 자라게 하지는 맙시다. 고아원에서 지금 자라고 있는 애들에게 따뜻한 애정을 기울일 때 사회는 조금 따뜻해져가고 나중엔 많이 따뜻해져가고 그렇게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